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한정윤입니다. 자, 이어서 미적분 한번 풀어볼게요. 자, 23번은 당연히 계산 문제가 나왔고 분자 딱 보자마자 쟤는 분모에 x가 있어야 되는 애잖아. x 만들어줘야 되고 얘도 이 상태로 안 되니까 어차피 유리화를 해줘야 되는 애니까 얘를 좀 분리해서 써보면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얘는 x분의 ln x 플러스 1 이렇게 가서 0분의 0꼴이니까 얘 그냥 1로 간다 로 가면 되고 얘는 없던 x 다시 없던 x가 있으니 x로 곱해줘야 되고 여기 마이너스 버전인데 어차피 플러스 버전 곱해줄 거죠? 그러면 루트 x 플러스 4 플러스 2 여기서 어떤 키워드가 떠올라야 돼? 근호 뺄셈. 그러면 무조건 유리화. 근호 뺄셈일 때 유리화. 그러면 얘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없어지고 날아가서 계산이 되는 형태가 되고 이쪽은 1이 되고요. 0 집어넣었을 때 4니까 답은 4가 된다. 오케이. 그 다음 이거는 진짜 연습 많이 했던 거네요. 이것도 계산인데 루트가 들어있는데 쟤를 통째로 x로 놓기에는 걔를 적분하기가 빡세니까 이렇게 놓으면 그러니까 미분하기가 빡세니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얘를 x라고 놓고 그러면 양쪽을 미분해서 dx를 구해보면 얘는 k니까 n분의 3 되고 이게 dx가 된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가기로 했죠. 그러면 얘에서 n분의 1이 3분의 1 dx가 되겠네. 아, n분의 1이 3분의 1 dx로 바뀔 거니까 얘 처리됐고 얘 x니까 범위만 잘 잡아주면 k가 1로 갈 때 n 무한대로 가면 0부터 x값이 요거니까 요 x 가지고 보셔야지 루트는 신경 쓰시면 안 되죠. 얘가 k가 n까지 가면 1 더하기 3이니까 4가 되는 거지. 0부터 4까지 루트 x에 n분의 1은 3분의 1 dx가 된다. 이렇게씩 써주고 계산하면 끝나죠. 그러면 x 얘는 3분의 2의 x의 2분의 3이죠. 얘 x의 2분의 1이니까 1 더하면 2분의 3 뒤집으면 3분의 2, 2분의 3 내리면 날아가고 x 1제곱 그대로. 그러면 맞지? 2분의 1. 네, 맞아요. 그럼 0부터 4 이렇게 되고 3분의 1 이니까 요거 그냥 먼저 계산해버려도 되죠? 9분의 2에 4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이니까 8 되고요. 빼기 얘, 얘 1이 아니었니? 아까 1이었죠? 잘못 썼네. 미안. 1이었죠? 이렇게 되고 1 집어넣으면 맞죠? 얘 0, 아니 1, 얘 무한대 0, 얘 1 이렇게 되니까 1 집어넣으면 1. 9분의 7이 14. 답은 3번. 아, 이거는 워낙 많이 풀었던 거라 이거 연습을 저랑 진짜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 정도는 아마 쉽게 푸셨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얘다.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x가 무한대로 갈 때라고 하면 최고차 항이라는 게 바로 키워드에서 떠올라야 되는데 얘는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최고차 항. 내가 여기서 말하는 최고차 항은 밑이 가장 큰 놈을 보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고차 항으로 기억을 하자라는 거였죠. 그러면 얘야?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잖아. 얘지? 이거 4의 n제곱이에요. 그거를 잘 보고 얘랑 비교를 해서 개수가 3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AN을 등비수열이니까 A 아래 n-1제곱이라고 놨을 때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이랑 이거 4의 n제곱이고 n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 4의 n제곱 이렇게 써주면 이딴 놈보다 얘가 더 크니까 이것만 개수를 신경 쓰시면 된다는 얘기고 내가 말하는 개수는 이거지. 그 다음에 얘 an 플러스 1인데 요 1 같은 거 사실 신경 안 써도 되지만 a r의 n-1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r이 결정돼 버리고 이게 3이니까 r이 무조건 4가 돼서 r이 4 나오고 그러면 비교해야 되는 게 여기서 또 조심 2분의 1과 a야? 이걸 좀 조심하셔야죠. a r의 n-1제곱이었어. 그러면 얘는 r의 n-1제곱이니까 이 r의 마이너스 1제곱 r분의 a 즉 4분의 a 이렇게 비교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2분의 1분의 4분의 a 2분의 1분의 4분의 a 요거 비교한 2분의 a가 3이다. 이거 계산한 게 3이다. 따라서 a 값이 6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요게 6이니까 a가 6, r이 4래. 문제에서 a2를 구하래요. 그러면 a2는 a r의 n-1제곱이니까 6, 4, 24. 답은 5번.
이거는 짜맞추기죠. 앞에 최고 차항의 개수만 떼서 푸는 그 느낌이고 이제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이 -1과 이 -1 얘네들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았어야 되죠. 오케이. 좀 잘 보셨어야 되는 문제. 이런 거 틀리면 이제 눈물 나죠. 어렵진 않고 실수할 수 있는 문제들. 자, 그 다음 순수 계산 문제. 자, 요거까지는 이제 슥슥슥슥 푸셔야 되는데 얘는 0부터 3분의 파이고 둘러싸인 부분을 어쩌고 민념을 어쩌고 해서 부피고 하는 문제잖아, 결국에. 그러니까 얘는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정사각형 요거 이거 제곱이니까 그냥 적분하라는 문제고 시컨트 제곱 x 플러스 탄젠트 x 나왔네요. 이거 제가 그냥 외워놓으라 그랬잖아. 탄젠트 x까지 그냥 외워버려라 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얘 계산하면 시컨트 x니까 얘는 탄젠트 x가 되고요. 얘 적분하면 마이너스 ln 코사인 x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 어떻게 설명했어? 탄젠트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야.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생겨. 아래 거 미분해서 또 집어넣는다? 이거 ln이지? 얘 생각하면 코사인 분의 사인인데 코사인 분의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요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ln 코사인 x를 외워놔라 라고 했던 거죠. 이 정도는 외워놓으셨으면 아마 기쁘게 푸셨을 것 같고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요. 레 루트 3이고요. 코사인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ln 2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로 바꿀 수 있고 탄젠트 0은 0이고요. 얘 코사인 0 집어넣으면 ln 1이니까 0이다. 그래서 답은 루트 3 플러스 ln 2가 된다. 루트 3 플러스 ln 2 답은 4번. 오케이. 자, 그 다음 27번. 이런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 급수 문제인데 급수 나오면 딱 두 개 찾는 거잖아요. 일단 공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양 찾아야 되고 보통은 둘 중 하나가 어렵게 나오면 둘 중 하나는 덜 어렵게 나오는데 얘는요. 사실 쉽게 나온 편이지. 왜냐면 3대 4라는 게 있고요. 그럼 얘가 지금 3이면 얘가 지금 4라는 얘기고 원래 선생님이 동그라미 이렇게 비율을 치는데 이거 비율은 동그라미를 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비율은 동그라미를 치는데 3대 4라는 건 이게 5니까 이거 계산이 되게 좋은 문제거든요. 그럼 얘를 3a로 놓고 얘를 5a로 놓고 얘를 4a로 놓으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a 값이 바로 이게 1이니까 5분의 1이 나와버려요. 근데 이제 막 분수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문자를 그대로 가지고 가볼게. 얘가 5a야. 그럼 전체 길이가 5a니까 여기 2a 되고요. 여기 아까 전에 4a라고 했으니 요 길이는 2, 4, 20, 2, 4루트 5, 2루트 5a가 되네요. 자, 2루트 5a가 되고 그럼 이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얘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P1, Q1이랑요. A1, Q1 이렇게 같다. 이거 직각이등변 삼각형이야. 1대 1대 루트 2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1대 루트 2 계산하셔도 되고 이렇게 찍 갈랐을 때 요거랑 이거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루트 5a 아니에요? 여기 루트 5a 이렇게 나온다. 그쵸? 제가 도형 나왔을 때 도형의 8대 성질을 외우고 있어야 된다. 뭐 원주각, 중심각, 직각삼각형, 닮은 합동,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당연히 쓰는 거 플러스 직각삼각형이나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수선을 내려 그어라. 수선을 내려 그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선 내려서 보셔도 되죠. 그럼 계산이 간단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얘의 넓이 S1이 나오고 얘는 루트 5a 곱하기 2 루트 5a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얘 5a 제곱 나와요. 5a 제곱. 근데 a가 5분의 1이었으니까 얘는 5 곱하기 25분의 1 첫 번째 항이 5분의 1이라고 나와버립니다. 나왔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이 두 번째 반지름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얘 반지름을 구하려고 쭉 그어보면 당연히 얘는 이 큐들을 지나가게 돼. 왜? 이게 현이잖아. 현에다 갖다 그은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얘네가 지금 이등변이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가 될 거야. 여기 지나가는 그림이 될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이 길이 알지 않나요? 이 길이에서 요것만 빼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요 길이를 우리가 알고 있고 요 길이도 알고 있고 요 길이도 알고 있으니 이 전체 길이도 구할 수 있지. 왜? 여기 90도니까.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려갔으니 90도니까. 이게 세 번째 직각삼각형. 나오면 표시를 해라. 라는 거고 여기가 5a였으니까 여기가 짧은 길이 아까 뭐였어요?
루트 5a, 루트 5a였고 그럼 25, 20이니까 요 길이가 2 루트 5a네요. 이 길이가 2 루트 5a인데 여기가 루트 5a라며. 그러면 이 나머지 길이도 루트 5a. 금방 찾아요. 끝났어. 이렇게 돼. 그러면 뭐분의 뭐? 얘분의 얘가 길이 b가 되는 거니까 루트 5분의 1이 길이 b가 되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넓이 b, 공비는 넓이 공비는 5분의 1 이렇게 된다. 끝났죠? 그러면 얘 계산 1 마이너스 r분의 a니까 5분의 4, 4분의 1. 답은 2번. 그래서 얘가 둘 다 복잡하지 않았죠. 이게 4점짜리 문제는 둘 다 복잡하게 나오거나 하나가 됐다 어렵게 나와야 되는데 둘 다 무난하게 나와서 이건 3점짜리 문제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비율이 3대 4대 5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친숙하고 그림에 잘 표시만 해주시면 풀 수 있었을 문제입니다. 그 다음 28번. 자, 이런 게 이제 본격적으로 도형 문제인데 제가 도형에 8대 성질을 늘 써놓으라고 하잖아요. 안 써도 되거든? 안 써도 돼. 안 써도 되는데 키워드를 제가 계속 드리는 게 8대 성질이라 함은 원주각, 중심각, 직각삼각형. 제가 수능 직전에도 이거를 외워가라 그랬잖아. 직각삼각형, 닮음, 합동. 여기가 원래 딱 중요한 5가지 플러스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정삼각형이나 이등변 삼각형 경우에는 수선을 내려 그어봐라. 이렇게 해서 8가지 8대 성질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요거를 외워간 상태에서 이제 그림에서 뭔가 못 찾을 때 이 중에서 내가 빼먹은 건 없나라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 그랬잖아요. 자, 원주각 중심각. 원이 나오면 일단 원주각 중심각 얘네들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일단 딱 보니까 얘 세타 있고 그럼 여기 이 세타가 있을 거고 원주각 중심각은 벌써 쓰이죠. 그리고 문제를 조금 더 이제 읽어볼게요. PB랑 QC가 되도록 PB랑 QC가 되도록 이거 약간 합동의 냄새가 나. 합동의 냄새가 나는데 여기에서 살펴보니 여기도 90도네? 그러면 어딘가 이렇게 그었을 때 합동틱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지금 필요가 없고 이 상황이 둘이 똑같다. 합동을 생각해서 둘이 지금 상황이 똑같네? 까지 일단 생각을 해주시고 구할 수 있는 걸 싹 다 구해볼게요. 그러면 이 fx 넓이는 쉽죠. 이거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f세타 같은 경우에는 fx가 아니라 f세타, 세타 2분의 1 ab 사인 세타니까 사인 2세타 이렇게 들어가고 사인 2세타가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니까 그냥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네요. 그러면 f세타는 일단 되게 간단하게 나왔는데 g세타 이런 애가 문제지. 이 상태 이 자체로 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PQ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PQ 길이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대따 큰 직각삼각형이 원 안에 있는 삼각형이야. 얘 무슨 원이라 그래? 외접원이네. 자, 도형에서 제가 중요한 키워드 드리는 게 하나 더 있었죠. 외접원. 뭘 써라? 외접원이면 우리가 언제든 뭘 쓸 준비를 해야 된다? 사인 법칙을 쓸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정도는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딱 보면 얘 지금 원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거 사인 법칙 쓸 수 있고요. 요 PQ의 길이는 사인 세타분의 PQ가 2R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따라서 PQ의 길이가 2 사인 세타가 돼요. 그러면 얘도 2 사인 세타가 된다는 얘기지. 합동이잖아 지금 둘이. 요 상황이 합동이니까 요렇게 그냥 봐버려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할 수 있는 걸 또 생각해보면 여기가 90도인데 이 길이를 구하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길이는 알고 요런 길이들을 알아야 일단 얘를 구할 수 있을 텐데 이것도 알죠? 여기 1이고 탄젠트 세타잖아. 여기 탄젠트 세타야.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되고 이걸 알았을 때 90도를 내려 그으면 이제 얘를 가지고 또 직각삼각형이 있으니까 다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각을 알아야 되는데 이 각을 어떻게 구하냐? 그럼 또 체크를 해봐야지. 지금 길쭉한 이 삼각형들이 몇 개 있는데 합동이나 닮음을 찾을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 여기 90도고요. 여기 모르겠고 얘 그냥 빨간 얘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하면 90도고 얘고 여기 90도고 그러면 얘 90 세타, 얘 90 세타, 여기 세타 돼야 되네? 끝났죠? 이렇게 되는 거네, 상황이.
됐죠? 그러면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가 얘랑 같은 각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 세타 끝났으면 얘네 다 세타로 나타내면 되겠네. 끝. 그러면 요 길이는 뭐가 돼요? 요 길이는 요거의 코사인 세타니까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의 코사인 세타.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코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여기 h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요때 hc는 얘의 사인 세타죠.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니까 얘 굳이 한 번 더 정리하면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 요렇게 나타나겠네요. 어차피 세타 0으로 보낼 거니까 이런 애들은 1로 갈 것이고 나머지는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서 gx를 이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 얘 안 구했잖아요. 전체에서 빼도 되는데 2 사인 세타에서 이거 빼면 또 계산이 되긴 되겠죠.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되지 않을까? 저 g 세타라는 애는 얘 더하기 얘니까 이거 쓰기 귀찮아서 qc 더하기 rs에다가 곱하기 qr이죠. qr 곱하기 2분의 1인데 qc 더하기 rs라는 게 얘 더하기 얘인데, 그럼 이거 2배에서 이만큼 빼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그치? 이거 그냥 이거 2배에서 빼도 되겠네? qc가 2사인 세타라서 더 간단하니까 얘는 2qc에서 조 ch 빼면 되죠? ch 빼고 곱하기 qr하고 2분의 1 이렇게 돼서 어느 정도까지만 정리를 좀 해놓고, 요거 숫자 붙어있는 애들이 뭔가 계산을 도와줄 테니 걔를 좀 볼게요. 그러면 qc의 2배 했으니까 4 사인 세타고, ch가 이거야. 빼기 사인 세타에 더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에 이거에다가 곱하기 qr이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이쪽 계산하면 3 사인 세타에 나머지는 그닥 정리가 안 되는 케이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준 식이 세타 제곱 어쩌고인데 저 분자 얘를 가지고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 저 분모에 있는 세타 제곱은 분명히 사인 세타 같은 애들을 날리기 위한 것들일 테니까 마지막에 정리해서 쟤랑 붙여보면 얘 빼기 g 세타는요. f 세타 여기 있죠. 3 사인 코사인, 사인 세타 S, 코사인 세타 C로 좀 쓸게요. 이거 언제 우리가 시험에서 다 쓰고 앉아 있어요. 그냥 CS로 써도 되지. 이거에다가 빼기 2배의 G세타인데 그럼 이거 2배 좀 날리고 가도 될까? 그럼 G세타만 쓰면 되겠네. 3 사인 더하기 코사인 분의 사인 제곱에 코사인 빼기 사인 이렇게 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3 사인 코사인에 둘이 곱하면 빼기 3 사인 코사인, 둘이 곱하면 플러스 3 사인 제곱 됐죠? 그 다음 얘 곱하면 빼기 사인 제곱, 얘 곱하면 더하기 C분의 사인 제곱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 날아가서 2 사인 코사인. 아니 그냥 날아가네. 날아가고 얘는요 2 사인 제곱. 다시 살려볼까? 얘는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제곱, 아니 세제곱 세타 이렇게 되네요. 미안 잘못 썼다. 세제곱 세타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끝났지. 자, 여기서 뭘 하라 그랬냐면 세타 제곱으로 나누래. 그러면 얘가 더 있는 건 상관이 없죠. 얘가 더 있는 건 어차피 0으로 갈 거니까 상관이 없고, 여기서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세타 제곱을 줬지. 당연히. 그래야 얘가 계산이 되니까 이렇게 주고 요거 계산해라 하니까 얘 계산하면 2 되고요. 코사인 세타는 어차피 1이 되지만 세타 2개가 무색하게 여기 세타가 남아버려서 0으로 가는 게 돼서 답은 2다. 2번. 오케이. 얘는 애매하게 도형의 성질을 좀 잘 써서 풀어줘야 되는 문제. 늘 그렇잖아요. 이렇게 도형 문제 나오면 당연히 끝에 계산 끌고 가는 거랑 앞에서 도형 성질 잘 찾는 거 두 가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4점에서 등장을 하죠. 무조건 등장하죠. 그래서 이 키워드들은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저것만 외우면요. 근데 대부분 도형이 다 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 찾는 게 아니라 어디를 들여다봐야 될지 모르니까 이거를 들여다봐라 라고 셀프로 손으로 먼저 써놓으라는 얘기지. 자, 그 다음 29번. 29번이 그냥 계산 문제가 나왔어.
일단 fx가 지수함수들을 저렇게 잔뜩 계산하게끔 나와 있는데 여기서 x가 무한대로 가네? 그럼 또 우리 머릿속에는 그럼 최고차항을 보면 된다. 내가 말하는 최고차항 뭔지 아시죠? 그러면 얘에서 x가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 저것만 좀 조심하면 되지 않겠어요? 가를 먼저 정리를 해서 얻을 수 있는 힌트를 좀 다 얻어볼게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이렇게 써있네. 2의 x제곱이고 fx가 a2의 2x제곱 더하기 b2의 x제곱 플러스 c 플러스 6인데 이게 1이래. 그러면 얘 무한대로 가게끔 바꿔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무한대로 가기 위해 x를 마이너스 t라고 놓으면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고 t가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바꿔서 써보면 t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마이너스 t니까 마이너스 t 이렇게 들어가고 얘는 a2의 마이너스 2t에 플러스 b2의 마이너스 t에 플러스 c 플러스 6 이렇게 될 거고 요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2의 2t제곱을 싹 위아래다가 곱해주면 2t제곱을 곱해주면 얘는 2의 t제곱 되고 a 되고 더하기 b의 2t제곱 되고 더하기 c 플러스 6인가요? c 플러스 6 얘의 2의 2t제곱 이렇게 되네. 이게 1이 나와야 된대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무한대로 가잖아. 그래서 최고차항을 보는 거죠. 최고차항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일단 0으로 가야 되니까 따라서 C는 마이너스 6이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제 최고차항 비교를 여기서 해야 되니까 B가 몇이 돼야 돼요? B가 1이 나와야겠네. 이렇게 나와줘야겠네. 그러면 일단 fx식이 나왔잖아요. 완벽하게. fx가 a2의 2x제곱이고 b가 플러스 1이니까 2의 x제곱이고 c가 마이너스 6 이렇게까지 나왔네. 아 a까지 안 나왔군요. 그래서 뭐야? 나에서 fln2가 나왔네. f의 ln2를 집어넣으면 a의 2의 ln4가 되는 거죠. 4 될 것이고 더하기 2의 ln2고 빼기 6 이렇게 되니까 얘는 4a 더하기 2 빼기 6이니까 4가 돼서 얘가 0이다. 따라서 a 값이 1이 나온다. 그러면 fx가 이제 진짜로 정해졌지? fx가 a가 1이고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돼. 자, fx가 나왔는데 문제에서 갑자기 역함수를 구하래. 근데 이 역함수를 직접 만들라는 게 아니겠지. 정적분이 나왔잖아요. 역함수의 정적분이면 상황이 이러하지. 이 fx라는 지수함수들 x가 커질수록 얘는 커지는 애들이니까 대략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쭉 올라갈 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뭐 이대로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0부터 14라는 거는 gx에서 얘기하는 거, 역함수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찾으라는 건 0부터 여기 어딘가 14 이렇게 해서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넓이를 가지고 계산을 하라는 거지 이걸 직접 계산하라는 게 아니지. 그러면 요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찾아봐야 될 거고 자 여기서 나와 있는 게 0하고 14거든요. y값이 0하고 14가 될 때 두 개를 생각을 해봐야겠네. 그럼 첫 번째 이게 만약에 0이 된다라면 fx 요 값을 찾고 싶은 거잖아. y값이 0이 될 때니까 얘를 t라고 좀 놓고 써볼까요? 얘가 t가 되면 t제곱 더하기 t 빼기 6이 0일 때니까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2가 0이 되고 따라서 t의 값은 양이죠? t의 값은 양이니까 얘가 2가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가 t가 2인 거지? t가 2니까 2의 x제곱이 2니까 이때 x값이 ln 2가 되는구나. 여기가 ln 2가 되는구나.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14일 때의 x값을 찾아야 되니까 이번에는 여기 fx라는 식이 다시 t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6 얘가 14 즉 t의 제곱 더하기 t의 마이너스 20이 0일 때 t 플러스 5 t 마이너스 4가 0이라서 이때는 t의 값이 4고 x값이 ln 4가 되는 거죠. 2의 x제곱이 4니까 얘는 ln 4가 되니까 여기가 ln 4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전체 넓이가 ln 4 곱하기 14인데 요거 구해서 빼버리면 얘가 바로 우리가 찾는 gx를 0부터 14까지 적분한 애가 된다. 넓이로 푸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fx 적분해라. ln 2부터 ln 4까지 얘 2의 2x제곱 플러스 2의 x제곱 빼기 6 이거를 적분하면 얘는 2분의 1의 2의 2x제곱 2의 x제곱 빼기 6x 이렇게 되고 ln 2, ln 4가 되니까 얘 2분의 1에 ln 4 집어넣으면 올리면 ln 16 16이니까 8로 그냥 갈게요. 가도 되죠? ln 4 올리면 16, 16 내려오면 8 이렇게 되고 ln 4니까 4 빼기 6 ln 4 이렇게 되고 여기서 빼기 ln 2 집어넣으면 4니까 내려오면 2, ln 2니까 더하기 2 빼기 6 ln 2 이렇게 돼서 요거 계산하면 12에서 4 빼니까 8 되고요. 더하기 요게 4네. ln 4 살짝 바꿀게요. ln 4 어떻게 바꿔요? ln 4 2의 2로 바꾸자. 그럼 내려가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2에 플러스 6 되나요? 마이너스 12 플러스 6 마이너스 6 ln 2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전체가 14 곱하기 ln 4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저 넓이는 14 ln 4 빼기 8 빼기 6 ln 2 이렇게 되고 얘는 2의 제곱이니까 다시 28 ln 2 빼기 8 더하기 6 ln 2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얘는 몇이야? 34 ln 2에 빼기 8 34 ln 2 빼기 8 34 ln 2 빼기 8 34 ln 2 빼기 8 이렇게 되니까 34 빼기 8 하면 답은 26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역함수 문제인데 그냥 넓이 구하는 거라서 요것도 시작이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사실 시작이 어려운 문제가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얘는 그닥 그냥 x가 무한대로 간다? 아 키워드 최고차항 보는 거구나. 최고차항 따지다 보면 fx 완벽하게 나와버리고 fx 나오고 나서 역함수인데 저거를 실제로 역함수식을 만들라는 건 아닐 테니 그리고 정적분 역함수니까 아 이건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다. fx가 어떻게 생겼든 증가하는 애들이니까 쭉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계산이 되는 형태. 29번. 이제 그냥 정말 생각을 좀 하다가 생각을 하다가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은데 30번도 마찬가지. 아주 새로 보는 문제는 아니고 역시나 합성함수 때문에 좀 복잡하게 생긴 그런 문제인데 잘 뜯어보면 되죠. 합성함수도 잘 뜯어보면 되는 게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야. fx 이렇게 생겼다까지 줬고요. 함수 gx가 자 이제 판단을 잘 해줘야 되지. 2의 sin 파이 x의 빼기 1이야. 이거고 합성함수가 f의 g의 fx야. hx가요. g의 fx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 fx가 요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hx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인데 일단 가를 보니까 hx는 x는 0에서 극대값을 갖는데 그러면 x 0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0이라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이야? h에 0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0이니까 g의 어떤 f0이 0이라는 얘기고 여기가 f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그걸 지금 계산할 순 없으니 이 f0을 어떤 m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다가 m 집어넣었을 때 요걸 계산해보면 2의 sin 파이 m 빼기 1이 0이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2의 sin 파이 m이 1이어야 되니까 이게 0이어야 돼. sin 파이 m이 0이어야 돼. 근데 우리가 사인 그래프에서 사인 그래프는 끝도 없이 반복되는 주기 함수인데 이렇게 됐을 때 얘가 0이 되려면 다 여기는 뭐야? 정수가 나와야 되겠죠? m이 정수가 나와줘야 파이, 2파이, 3파이 이렇게 되겠네. 아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m이 정수라는 얘기고 그 말은 우리가 m을 뭐로 놨어요? f0이죠? f0이 어떤 m이라는 정수값을 가져야 된다까지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힌트예요. 오케이, 그냥 차분하게 해석. 자, 그 다음에 열린 구간 0부터 3에서 방정식 예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7이다. 그러면 hx가 있고 거기다가 y는 1을 꽂아 넣었을 때 지금 막 교점들이 생겨서 그게 7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hx 그래프를 그럼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hx 그래프는
gx를 따라가는데 자, 여기 어떤 fx가 들어가면서 바뀐다는 얘기인데 gx를 좀 생각해봐. 이게 뭐예요? 얘 결국에는 2의 어떤 t 빼기 1 이런 식으로 생겨서 2의 t, 즉 얘가 x가 커지면 y가 커지는 그런 형태, t에 따라서 y가 커지는 그런 형태, t가 작아지면 y도 작아지고 이런 형태니까 결국 t라는 얘의 그래프를 똑같이 따라간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그냥 해석을 하면 진짜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그렇지. 얘에 따라서 t가 커지면 커지고 t가 작아지면 작아지잖아. t가 커지면 커지고 t가 작아지면 y값이 작아지잖아. 얘가 커지면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지는 이거를 따라간다는 얘기죠. sin 파이 x 그래프를 따라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sin 파이 x랑 똑같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 뭐예요? 주기가 2인 애네. 오케이. 그러면 sin 파이 x를 그려보면 어디다 그릴까?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겠네. 이렇게 생기고 여기가 0, 0, 1, 2, 3, 4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죠. 너무 그런데 0 이렇게 생긴다는 거잖아. 자, 이게 sin 파이 x인데 이 상태에서 끝이 아니라 결국에 이 그래프는 지금 얘랑 똑같이 이렇게 생길 텐데 마이너스 1 한 칸 내리라 그랬죠. 그럼 여기가 원래 x축이었는데 이걸 한 칸 내리니까 여기가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냥 이렇게만 잡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gx 그래프인데 이제 요 x자리가 사실은 지금 fx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여기가 fx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게 hx인데 hx는 1이랑 만나는 y는 1이랑 만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7개니까 여기다가 1을 쫙 그었을 때 7개의 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상황을 좀 보면 얘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니까 최대값이 2 마이너스 1이야. 어쨌건 이 위의 값이 2 마이너스 1이고 요 아래 값이 2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1을 꽂아 넣으려면 요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네. 그러면 이렇게 y는 1을 꽂아 넣는다는 얘긴데 그러면 여기 근이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얘기고 조금 부족하니까 더 그려볼게요. 4, 여기 5, 6, 7, 8 여기가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여, 7, 8 뭐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얘기네. 자, 문제에서 근데 실근의 개수가 7개래. 이 안에서 지금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열린 구간 0부터 3까지죠. 그러면 저 0부터 3까지는 x값이 0부터 3까지일 텐데 방금 우리가 얘기한 요 x자리는 사실 뭐예요? 이 떨어진 요 x자리들은 다 fx 값인 거지. 이 fx 값이 여기 들어갔을 때 갖는 값이 1이라는 얘기죠. 이런 데들이 다 fx 값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0부터 3이라는 건 이 0부터 3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fx 값의 범위를 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지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요게 x 값이 사실은 fx 값이니까 이게 합성함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찾으려면 지금 fx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fx 힌트 아직 안 썼어요. 아예. fx 요 힌트 있고요. 0에서 극대값 0 갖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극대값이라는 걸 아직 안 썼지. 우리가 y값 0 된다라는 건 알겠는데 극대가 돼야 된대. 근데 hx 그래프에서 이 gx, hx 그래프에서 여기에서 0에서 극대는 같지 않거든요. 0에서는 극대를 갖지 않으면 요거에서 극대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 얘가 극대의 형태가 되니까 전체가 극대가 되는 거지. 얘가 극대여도 되지만 이 안에가 극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체가 극대가 되는 거니까 F0에서 극대를 가져야 된대. 그러면 이 fx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fx 그래프가 있을 때 0에서 일단 극대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F'3이 0이고 F3이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극소가 된다는 얘기네요. 3일 때가 극소가 된다는 얘기고 그때의 y값이 2분의 1이라는 얘기네. 이렇게 돼서 우리가 말하는 0부터 3이라는 건 0부터 3이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고 0부터 3이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여기서의 범위는 fx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 범위는 0부터 3이면 여기서부터 여기 이거를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3일 때 2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1부터
여기 어떤 값을 찾아줘야 되겠네. 여기가 뭔지 모르니까 이 값을 F0이죠? F0 아까 M이라고 놨죠? 그냥 이렇게 놓을게요. 얘 F0. 아까 M이라고 썼으니 요 안에서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2분의 1부터 M 사이니까 얘가 빠지네. 이게 안 되고 여기 2분의 1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들어가야 되네. 여기가 6, 7인데 봐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실은 그래프가 더 있잖아요. 이렇게. 더 있어서 M이 될 수 있는 값이 이렇게니까 여기까지 넘어오는 건 안 되고 7이거나 8이거나 둘 중 하나를 가져야 되죠. 9까지 가져버리면 또 생기니까 안 되고 M이 7 또는 8 이렇게 정해지네. M이 7 또는 8이야. 자, 그러면 M이 만약에 7이면 어떻게 되냐면 M이 7이면 X는 0에서 지금 극대값 0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M이 7이 되면 이 0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7이면 여기가 6, 7, 6 이런 식으로 6에서 7, 7에서 6 이게 fx 값이잖아. 이 x 값이 어떻게 변해? 6에서 7, 7에서 6 이렇게만 생각을 해봐도 나오지. 6에서 7, 7에서 6이면 6에서 7 이렇게 생기는 거고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0이고 그 다음에 7에서 6이면 다시 이렇게 생기니까 다시 이렇게 생겨서 이게 극대예요. 이 극소죠. 그러니까 m이 7이 되면 안 돼. 8이 되면요. m이 8이 되면 x가 0일 때 f0이 8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똑같이 x가 0일 때 여기가 8이라면 7부터 8, 8부터 7 이렇게 지금 생긴다는 거죠. 그럼 7부터 8이면 이렇게 생기니까 0일 때 7부터 8 이 형태를 그대로 가져갈 것이고 다시 그 다음에 8부터 7이니까 8부터 7 이 형태를 그대로 가져가니까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서 극대를 갖는 형태가 나오는 게 맞죠. 그러면 m이 8이 맞구나. 그냥 이렇게 정할 수가 있지. 오케이. 그냥 이 합성함수 배운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뭐 스킬이 필요하지는 않고 진짜 이해를 잘 하셨으면 아 x자리가 지금 fx니까 요 떨어지는 값들이 fx구나. 극대극소 써야 되니까 m이 두 개가 나왔네. 어떡하지? 그럼 둘 다 맞는지 해봐야지. m이 7일 경우에 대략 6, 7, 7, 6으로 가니까 6, 7, 7, 6 이렇게 돼서 극소되고 7, 8, 8, 7이니까 이렇게 돼서 7, 8, 8, 7 똑같이 이어 그리면 여기가 극대가 된다. 끝. 그래서 얘가 8인다. m이 8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정했거든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2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러면 이거 끝까지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여기가 8로 결정이 됐으니 요거 계산을 좀 해봅시다. 얘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하면 이거 차함수로 잡아줘야겠죠? 여기 y가 8이니까요. 0에서 접하고 3이니까 0, 2분의 3, 2분의 3, 2분의 9 이렇게 되지? 식으면 되겠네. fx 마이너스 8, 차함수 마이너스 8은 x에서 접하고 개수 모르고 x 마이너스 2분의 9에서 만나고 여기 마이너스 8 있던 거 1로 넘기면 차함수식 써지고요. 차함수 그냥 넘겨서 쓴 거. 그 다음에 여기서 힌트 하나 있죠? 여기 3일 때 2분의 1이다. x가 3일 때 2분의 1이니까 3 집어넣으면 f3은 9a에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에 플러스 8 한 개 2분의 1 나와야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9, 3, 27a가 2분의 마이너스 15네요. 마이너스 없애면 a가 9, 3, 9, 27, 3, 5, 15 a가 9분의 5가 나온다. a가 9분의 5가 나온다. 따라서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F2를 물어봤죠? F2를 구하면 9분의 5에 2, 4에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5에 플러스 8 이렇게 되니까 2, 4, 9분의 50 마이너스 9분의 50 플러스 98, 70이니까 답은 9분의 22가 나옵니다. 9분의 22 문제에서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여라. 답은 31. 이렇게 되죠. 30번 쉽지는 않았는데 그나마 사인 파이 x 그래프가 우리가 그릴 줄 아는 그래프고 여기에서 fx와 gx 관계만 잘 살펴줬으면 플러스 요 극대값 이용하는 거 조금 어렵긴 했죠. 당연히 30번이니까 어려웠는데
이게 아마 정답률이 굉장히 낮을 것 같은데 요거 그래프를 그려서 직접 찾는 연습을 늘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합성함수 나왔을 때 각각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 그냥 문제 해석하면서 술술술 풀어나갈 수 있어요. 제가 x가 이거일 때 우리가 봐야 되는 실제 이 값은 x값이 아니라 fx 값이 x축에 있는 거니까 fx 값을로 다시 이렇게 놓고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정리만 해주면 특별히 막 엄청 뭔가를 물론 많이 알아야 해. 뭔가 이렇게 막 새롭게 풀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풀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물론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약간 꼼꼼히 따져보기를 바라는 거야.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각각 의미하는 게 뭐고 그래프는 뭐를 따라가고 왜 뭐를 따라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놓으셔야 복잡한 문제가 나왔을 때 좀 뜯어보면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좀 고민할 수 있으니 외우지 마시고 외울 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외우니 이거를. 그래프가 맨날 바뀔 텐데 어떻게 외우겠어요. 각각 그래프 그리고 해석하는 연습을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우리 30번까지 다 봤고요. 고생 많으셨고 혹시 이제 앞으로 수능을 볼 친구들이라면 좀 복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 유추하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따져보고 해석하는 연습 반드시 잘 해주시고 1번부터 30번까지 쭉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 완벽하게 다 풀 수 있도록 공부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볼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